여기서 결정해야 해. 슛이냐, 패스냐? 손흥민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시선은 오로지 상대 골문을 향해 있었다. 순간 스크린 속에서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스탠드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귀를 닫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놓치지 마. 반드시 넣어야 해. 그 순간 스포츠바 내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맥주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테이블 사이사이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제발 들어가라.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닥뜨렸다. 그의 발끝이 볼을 살짝 건드렸다.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가 몸을 던졌다.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스포츠바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은 느린 속도로 골문을 향해 굴러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바. 저녁 시간이 되자 슬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넓은 벽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스크린에는 어제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저기 앉은 손님들은 맥주를 한 잔씩 들고 경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축구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오늘 있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준영은 스포츠바 내부를 한번 훑어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던 민기가 있었다. 민기는 맥주잔을 흔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 엄청 신나 보이네, 준영아. 당연하지. 오늘 경기잖아. 준영은 기분 좋게 말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드디어 오만전이야. 우리가 이번에 이기면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야. 민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래봤자 아직 최종 예선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흥분할 일인가? 야, 너 축구 보는 눈이 좀 생겼다 싶었는데 아직 멀었네. 준영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이번 경기 중요해. 우리가 오만을 확실하게 이기면 다음 일정도 훨씬 유리해진다고. 그리고 분위기도 확 살아날 거고. 민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만이 그렇게 어려운 상대야? 솔직히 한국이랑 비교하면 레벨 차이가 꽤 나지 않아? 준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오만 만만한 상대 아니야. 최근 경기력 많이 올라왔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쉽게 잡던 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 민기는 흥미롭다는 듯이 한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럼 오만은 요즘 어떤 축구를 해? 뭐 브라질처럼 티키타카라도 하냐? 하, 웃기지 마. 걔네가 바르셀로나 스타일로 할 리가 없잖아.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하고 역습이 빠른 팀이야. 롱볼 플레이도 많이 하고 체격 좋은 공격수들이 있어서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편이고 게다가 오만 감독인 브랑코 이반코비치는 전술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 홍명보 감독과 스타일이 꽤 다르지.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랑 비교하면 전술적으로 우리 쪽이 낫겠지? 그래도 한국은 월드컵 단골 출전국이고 선수들도 유럽에서 뛰는 애들이 많잖아.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도 약점이 있어. 오만은 한 방이 있는 팀이라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야. 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 선수들이 빠른 공격 전개를 할 때는 좋은데 오만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게다가 우리나라 팬들도 이번 경기 기대 엄청 크잖아. 만약 우리가 고전하면 비판도 심할 거야. 팬들은 원래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민기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요즘 국내 언론은 뭐라고 떠들어? 오늘 경기 쉽게 이길 거라고? 아니, 의외로 신중한 분석이 많아. 준영이 핸드폰을 꺼내 기사 몇 개를 넘겨보며 말했다. 대부분 언론들이 한국이 우세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톤이야. 특히 오만이 아시아컵 이후로 더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아. 그리고 외신들도 오만이 최근 보여준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고. 민기는 맥주잔을 한 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럼 오늘 경기 예측해보자.
너는 몇 대 몇으로 예상해? 준영은 입꼬리를 올리며 당당하게 말했다. 난 2대0 승리. 손흥민 1골, 이강인 1골. 너는? 민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대1 무승부. 한국이 1골 넣고 방심하다가 실점. 그리고 난장판. 야, 너 진짜 축구 볼 줄 모른다. 준영이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소리쳤다. 오늘 경기 보고 네가 틀렸다는 거 증명해줄게. 그리고 손흥민이 이번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엄청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더라. 준영이 핸드폰을 민기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완전 필승 각이야. 몸 상태도 최고라고 하고 자신감도 넘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도 있다니까 더 기대돼. 뭐? 월드컵 본선 확정? 민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게 중요한 경기였어? 그럼. 우리 지금 B조 1위인데 오늘 5만 이기고 다음 요르단전까지 잡으면 남은 경기 상관없이 본선 확정이야.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 확정. 준영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매치 2경기를 다 뛰면 어매치 통산 출전 3위에 오를 수도 있대. 지금 131경기인데 이번 경기랑 요르단전까지 뛰면 133경기. 이훈재랑 같은 기록이 되는 거야. 준영이 덧붙였다. 와, 그런 기록이 있었어? 민기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손흥민이 부담감은 없으려나? 부담보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하더라. 소속팀에서 어려울 때도 대표팀 오면 힘이 난다고 했어. EPL도 꿈이었지만 한국 대표팀에서 뛰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준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경기 끝나고 여기서 다시 볼까? 결과 보고 네가 맞았나 내가 맞았나 확인해 보자고. 민기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좋지. 내 예상이 맞으면 네가 술 쏘는 거다.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스포츠바 내부는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다. 각 테이블에서는 축구 팬들이 모여들었고 5만전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열띤 대화가 오갔다. 준영과 민기가 앉아있는 근처 테이블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아, 오늘 경기 그냥 편하게 이길 거라고 본다니까. 오만이랑 랭킹 차이가 몇인데? 한 명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오만이 최근 경기력 올라왔어. 수비 탄탄하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험해. 우리가 쉽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다른 팬이 반박했다. 맞아. 그리고 지난번 3대1 승리할 때도 초반에 엄청 고전했잖아. 운 좋게 PK 얻은 거 아니었으면 결과 달라졌을 수도 있어. 준영이 흥미로운 듯 민기를 쿡 찌르며 말했다. 저 테이블 좀 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분석하고 있네. 민기가 고개를 돌려보더니 피식 웃었다. 하긴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긴 하지. 근데 난 여전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본다. 스포츠바 안은 어느새 뜨겁게 달아올랐다.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가벼운 비트의 음악이 배경을 채웠지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들 덕분에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맥주와 바비큐 소스가 섞인 구운 고기의 향이 공기 중에 퍼졌고 조명이 낮게 깔려있어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아직 바깥 공기가 싸늘했지만 이곳만큼은 벌써부터 여름밤처럼 후끈했다. 그때 서빙하던 직원이 다가왔다. 준영씨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축구 보러 오신 거죠? 준영이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요.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이 분위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직원은 주문을 받을 노트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근데 요즘 오만 경기 보니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던데요. 다들 쉽게 이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돼요. 오, 축구 꽤 보시나 보네? 민기가 흥미롭게 말했다. 완전이죠. 원래 전북 현대 팬인데 대표팀 경기 때는 무조건 대한민국이죠. 작년 아시안컵 때도 여기서 봤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도 경기 끝나면 장난 아닐 거예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땐 진짜 대단했지. 사람들 다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서 춤출 뻔했잖아. 맞아요. 그때 한 손님이 맥주 들고 세리머니 하다가 쏟아서 난리도 났었죠. 오늘도 그럴 분위기네요.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민기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오만전에서 이겨도 그렇게까지 난리 날까? 난 월드컵 본선 확정되면 그때쯤이 더 난리일 것 같은데.
직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글쎄요. 그래도 오늘 경기 이기면 사실상 본선행 확정이니까 다들 기대감이 크잖아요. 한국 팬들 원래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잖아요. 준영은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면서 빈자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저쪽 구석 테이블에서는 벌써부터 응원가를 부르는 그룹이 있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맥주잔을 흔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테이블 봐봐. 완전 국가대표 팬클럽 아니냐? 민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와, 저 정도면 거의 선수 가족 아니야? 준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직원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여기는 진짜 열정적인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준영과 민기가 동시에 물었다. 직원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작은 전단지를 올려놓았다. 오늘 경기 스코어 맞히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마치면 맥주 한 잔 공짜. 도전해 보실래요? 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 이런 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민기야, 너도 할 거지? 민기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전단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근데 진짜 마치면 맥주 한 잔 무료 맞죠? 직원이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바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이벤트거든요. 지난번 아시안컵 때도 3명이나 맞춰서 난리 났었어요. 좋아. 그럼 난 2대0 한국 승. 손흥민 한 골, 황희찬 한 골. 준영이 자신 있게 외쳤다. 민기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난 1대1 무승부. 한국이 한 골 넣고 방심하다가 후반에 실점. 그리고 난장판. 직원이 웃으며 적어 내려갔다. 좋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되네요. 경기 끝나고 다시 확인하러 오세요. 준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너 무승부라고 했으니까 나 이기면 네가 맥주 쏘는 거다. 그 반대일 수도 있지. 두고 보자고. 민기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스포츠바 내부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야, 우리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 같이 봤던 거 기억나? 멕시코전에서 욕하면서 봤잖아. 민기가 피식 웃었다. 아, 그때 진짜 답답했지. 근데 독일전 때는 또 완전 난리 났었잖아. 너 그날 흥분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갈 뻔했어. 야, 그게 말이 되냐고. 독일을 2대0으로 이긴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준영은 그때를 떠올리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준영은 순간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러시아 월드컵 당시 강남의 또 다른 스포츠바에서 함께 멕시코전을 봤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바깥은 푹푹 찌는 여름밤이었고 스포츠바 내부는 이미 술기운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테이블마다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응원하는 팬들은 각자 빨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날 멕시코전은 기대가 컸던 경기였다. 모두가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며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 26분 멕시코의 공격수 로사노가 우리 수비를 허무하게 뚫고 골망을 흔들었을 때 스포츠바 안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고 맥주잔을 들던 손길이 멈췄다. 야, 저걸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그냥 내주냐? 준영이 맥주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답답하네. 진짜. 민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탄식과 욕설이 쏟아졌고 어떤 팬은 아예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까지 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후반전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2대0이 되자 준영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이 기적 같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다. 순간 스포츠바 안은 다시 살아났다. 모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와! 준영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을 허공에 휘젓다가 흥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로 올라가려다 민기가 강제로 끌어내렸다. 야야, 네가 올라가면 테이블 부러진다고. 흥민이 형 사랑합니다. 준영은 맥주를 들고 외쳤다.
비록 결과는 2대1 패배였지만 마지막 손흥민의 골 덕분에 분위기는 약간 풀어졌고 팬들은 조금은 덜 우울한 얼굴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역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멕시코전이 아니라 며칠 후에 벌어진 독일전이었다. 독일전 날 준영과 민기는 같은 스포츠바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분위기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대가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독일은 예상대로 맹렬하게 몰아붙였고 대한민국은 간신히 버텨내는 모습이었다. 전반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선방이지라며 자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독일이 아무리 공격해도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 수비진이 몸을 날려가며 막아냈다. 후반 92분 김영권이 골을 넣었을 때 스포츠바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 맥주가 쏟아지는 소리,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고 준영은 아예 의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미쳤다, 미쳤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로 끝일 줄 알았다. 그러나 추가 시간 96분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공을 몰고 가 골망을 흔들었을 때 스포츠바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부짖었다. 어떤 이는 맥주를 공중으로 뿌렸고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가능하냐고. 독일을 이겼어.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고. 민기는 감격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야, 우리 진짜 이런 순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말도 안 된다. 준영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야, 이런 순간이 또 올까? 난 평생 기억할 거야. 그날 밤 거리 응원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을목이 쉬도록 외치던 장면이 준영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때 분위기 진짜 잊을 수가 없네. 준영이 현실로 돌아오듯 맥주잔을 들었다. 오늘도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기대 중이야. 민기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때랑 이번 경기랑 비교하긴 어렵지. 그래도 오만이 쉽게 봐선 안 될 팀이라는 건 인정. 그래, 너 아까 말했던 전술 얘기 좀 더 해봐. 홍명보 감독 전술이랑 오만 전술 비교해서 자세히 들어보자. 준영은 한 모금 맥주를 넘기고는 테이블 위에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이번 경기 예상 좀 해볼까? 홍명보 감독의 전술부터 살펴봐야겠지. 민기는 팔짱을 끼고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 나는 내가 분석하는 거 듣고 반박할 준비할 테니까 한번 제대로 설명해봐. 준영은 잠시 머리를 정리하는 듯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자, 우선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부터 짚어보자. 홍 감독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스타일이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딸 때도 마찬가지였지. 당시에도 중앙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른 측면 공격과 압박을 활용한 역습 전략을 구사했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아쉽게도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때도 기본적으로 포백을 기반으로 한 빌드업을 중요하게 여겼지. 민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럼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운영을 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선수들의 스타일도 다르고 전술적으로도 더 유연해졌어. 최근 대표팀을 보면 4.2, 3.1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가져가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4.4이나 3.4, 3으로 변화를 주기도 해. 핵심은 손흥민의 역할이야.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민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준영은 폰을 들여다보며 스크린을 몇 번 터치하더니 기사 하나를 띄워 보이며 말했다. 여기 봐. 홍 감독이 손흥민을 좀 더 자유로운 역할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야.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시작하지만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마무리를 짓거나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시도할 거야.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잖아.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중앙에서 황희찬이나 이강인이 지원하는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 맞아.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반대쪽 윙어가 넓게 서면서 균형을 잡아줄 거야. 그리고 황희찬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측면을 찢어주고
이강인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겠지. 그럼 오만의 전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민기가 다시 물었다. 준영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4.4. 이를 쓸 가능성이 커. 하지만 상대가 강할 때는 5.4. 1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어. 지난번 우리가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을 때도 전반에는 꽤 단단하게 버텼잖아. 그때 우리가 어렵게 풀어간 걸 생각하면 오늘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민기가 흥미롭게 물었다. 첫 번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오만은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중앙을 밀집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중앙에서 볼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쉽게 공간을 만들기 어려워. 대신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통해 흔들어야 해. 두 번째,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오만은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가 있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 프리킥이나 코너킥에서 우리가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특히 김민재 같은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올라가면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거야. 세 번째,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 오만은 롱볼을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에서 볼을 빼앗길 경우 굉장히 취약해져. 우리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걸고 상대가 볼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어. 민기가 팔짱을 풀며 말했다. 생각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많네. 그럼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봐? 준영은 고민 없이 답했다. 손흥민은 당연하고 황인범도 중요할 거야. 그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고 압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을 거거든. 그리고 이강인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줄 수 있어. 수비 쪽에서는 김민재가 결정적인 순간들을 잘 커버해줘야겠지. 민기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오만이 수비적으로 버티면 초반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잖아.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초반 2030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느냐가 중요해. 초반에 골을 넣으면 오만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조급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오히려 역습 한 방 맞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 민기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결국 경기 초반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느냐가 핵심이네. 그래, 오늘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고. 근데 너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는 거 아니야? 축구 해설위원 할 기세야. 준영이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다. 야, 나중에 혹시 모르지. 오늘 제대로 분석했으니까 결과 맞으면 네가 술 한 잔 더 사는 거다. 어이없네. 너 이거 술 얻어먹으려고 분석한 거 아니야? 민기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잔을 부딪혔다. 좋아, 오늘 경기 어떻게 풀리는지 끝까지 보자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준영이 다시 핸드폰을 넘기며 말했다. BBC에서는 손흥민을 이번 경기의 핵심 선수로 꼽았더라. 하지만 한국이 오만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았어. ESPN에서는 뭐래? 민기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 근데 한 골 넣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더라. 오만이 초반에 버티면서 기회를 엿볼 거라고. 그럴싸한 분석이네.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진짜 오만이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을까? 지난 경기들 보면 초반 30분은 확실히 수비적으로 단단해. 우리가 그 시간대에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지. 민기가 맥주잔을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말했다. 근데 해외 언론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우리 경기를 분석하는 거야? 한국 대 오만전이 유럽 쪽에서 관심이 많을까? 그렇진 않지. 하지만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야. 준영이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덧붙였다. BBC에서도 손흥민을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경기가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앞당길 기회라고 분석했어. 특히 손흥민이 어떻게 오만의 수비진을 무너뜨릴지에 주목하고 있더라고. 그렇겠지. EPL 주장이니까. 근데 단순히 손흥민에만 집중하는 거야? 아니면 팀 전체를 평가한 거야? 민기가 물었다. 당연히 팀 전체도 평가하지. 준영이 폰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가디언에서는 한국이 오만전에서 이긴다면 본선 진출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중원에서 황인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어.
오만이 내려앉을 경우 확인범위 경기 조율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거지. 그럴싸한 분석이네. 근데 오만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 민기가 물었다. 오만도 만만치 않게 평가받고 있어.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오만이 수비적으로 안정된 팀이라면서 특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한국과의 대결이 흥미롭다고 했어. 오만 수비수들이 체격적으로 강하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뚫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음료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안주도 더 주문하시겠어요? 민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맥주는 더 시켜야겠고 안주는 내가 추천해봐. 오늘 경기 분석하면서 배도 채워야지. 직원이 메뉴판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개인적으로 닭강정이랑 감바스 추천합니다. 축구 보면서 먹기 딱 좋죠.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근데 혹시 해외 언론 분석 같은 거 보셨어요? 축구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도 기사 좀 봤죠. 특히 ESPN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지만 오만이 내려앉으면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한국을 상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 기사 봤어. 준영이 맞장구 쳤다. 그리고 FOX 스포츠에서는 한국이 앞선 경기에서 보여준 세트피스 약점을 지적했어. 우리가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으면 오만이 그걸 노릴 거라고 했지. 특히 오만의 주전 공격수 알카하타니가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조심해야 할 거라고 했어. 그러면 수비수들한테도 부담이 엄청 크겠네. 민기가 말했다. 김민재 같은 선수는 이런 피지컬 싸움에서도 잘 버티겠지만 수비진 전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네. 그렇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국내 언론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어. 준영이 말했다. 한 국내 기사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오만의 역습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 롱볼을 차단하는 전술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 오만이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을 자주 시도하는 팀이라 우리가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도 기사 봤어요. 특히 KBS 스포츠에서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을 꼽았더라고요.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해외랑 국내 분석이 크게 다르진 않네. 민기가 말했다. 결국 우리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초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느냐가 승부의 포인트겠네. 그렇지. 준영이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한쪽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만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더라. 특히 오만이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거의 없었거든. 그렇다면 초반이 정말 중요하겠네. 민기가 말했다. 우리 페이스대로 가느냐 아니면 오만이 버티느냐. 결국 이 경기의 승패는 첫 30분 안에 결정될 수도 있겠네. 직원이 안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경기 시작 얼마 안 남았네요. 손흥민이 오늘 골 넣을 것 같으세요?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오늘도 캡틴 손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낼 거예요. 민기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경기 시작이 10분 앞으로 다가오자 스포츠바 내부는 더욱 붐볐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경기장 전경이 비치고 있었고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 공간에서 스크린의 빛이 테이블 위에 맥주잔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스포츠바 내부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곳곳에서 들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와, 진짜 이제 곧 시작이네. 손흥민 오늘 몇 골 넣을까? 제발 초반에 한 골만 넣어줘. 같은 대화들이 테이블마다 오갔고 일부 팬들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바텐더는 빠른 손놀림으로 맥주잔을 가득 채웠고 주문이 밀려 들어오자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과 감자튀김, 달달한 닭강정 냄새가 바닥을 가득 메웠고 바비큐 소스의 강렬한 향기가 맥주 향과 섞여 공간을 더욱 가득 채웠다.
안주가 놓인 테이블에서는 소리 없이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제 모두의 시선은 온전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등장하자 마치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한 환호성이 터졌다. 와!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급하게 맥주 한 모금을 삼키며 자리를 잡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자, 대한민국! 누군가가 힘차게 외쳤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따라 외쳤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응원 구호가 스포츠바 내부를 가득 메웠고 흥분한 몇몇 팬들은 휴대폰을 꺼내 선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준영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민기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다. 장난스럽게 웃던 표정 대신 그는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차례로 화면에 잡혔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국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스포츠바 내부는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듯했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소 취기가 오른 사람들도 편하게 앉아있던 이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몸을 고추세웠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마치 이곳이 경기장이라도 된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준영은 민기의 팔꿈치를 툭 치며 속삭였다.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지? 민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내기에서 이길 준비됐어. 준영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웃기지 마. 오늘 한국이 확실히 보여줄 거야. 휘슬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스포츠바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첫 패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다.